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바꿔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지금 헬릭스미스 진원생명과학, 엑세스바이오, 그다음에 신풍제약, 파미셀, HLB 생명과학과 HLB 이 HLB 잠깐만 일곱 개죠. 예, 일곱 종목을 한 영상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서대로 제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다,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순서에 맞춰서 제가 헬릭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맞게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 스미스 볼게요. 지금 웨잉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간이 동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만 봤을 때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좋다라고, 그러니까 수급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알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기업적인 거예요. 차트가 아닙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건 작업을 한다. 올렸다 뺐다가 밀고 올렸다 뺐다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 올렸다가 내렸다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올리겠죠.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과연 어떠한,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홀딩을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업이 문제가 있으면 주가도 문제가 있어요. 주가도 계속 빠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계속 홀딩만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홀딩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다. 그러니까 홀딩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기업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빠지는 게 안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기업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바닥권에서요, 기업이 안 좋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악재가 기업에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기업이 안 좋으면 빠지죠. 그러니까 기업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 뭐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 저는 알 수가 없어서 사실 좀 그러긴 하지만 이 종목 들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료와 기업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조금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기업과 재료가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홀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당연히 홀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기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성을 갖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도, 내 선택에 있어서 크게 상관없다. 어떤 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홀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단 지금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상승해서 뭐 현금을 한다든지 또 밑에서 다시 잡아서 뭐 평단을 낮춘다든지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다음은 진원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자, 일단은 양봉이 나왔죠. 그렇죠? 양봉이 나왔는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양봉이 나왔지만 저항이 생겼죠. 그렇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매도가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 시간에도 0.41%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느냐? 자, 지금 30분 봉에서 보시면 일단 크게 어떤 뭐 시장에 의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이 종목 자체가 크게 변동성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역시 저항이다. 그죠? 확실히 저항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분봉상에서 저항뿐만이 아니라 일봉상에서도 어떻게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을 쭉 가보면 역시 저항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원생명과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코스닥 지수도 그러니까 지수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만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인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봤을 때 여기를 돌파하니까 수급이 붙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올라간 종목들 외에는 대부분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항이 생기는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밑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저항이 생기고 저항 맞고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많았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뭐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60선에 대한 부분 지지를 받고 그쵸? 올라와 줬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이 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몇 개가 이렇게 나타나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못 올라간다는 알 수 있죠. 왜? 저항이 생기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는 일단 밑으로 빠졌다. 그쵸? 올라오면 얘기가 다르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캔들만 봐도 일단 밀린다. 여기에서도 일단 밀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확실히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밑으로 빠지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진원생명과학은 위로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단순하게 5일선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5일선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일선을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저항이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라인대를 확실하게 좀 들어 올려주는 그러니까 이 안에 올라와서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조금 더 하방으로 밀려도 크게 인제 와서는 상관없죠.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매수되고 좀 이런 상황이면 걱정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여기 밀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상승 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돌파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라인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라인대를 잘 지켜보시면 분명히 지금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꼭 중요하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뭐 상승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확인을 우리 선생님들께 이러한 모습이고 이거를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60선에 대한 부분을 오늘 60선을 지지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만큼 단기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60선을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5일선에 대한 저항 그리고 이제 위치상에 대한 저항과 지지를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 자, 여기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저항도 받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자, 분봉상에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수급을 말씀 안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수급 잠깐 볼게요. 외인, 개인. 자, 지금 상황에서 다시 외인이 들어오죠. 수급이 괜찮죠. 일단은 외인이 들어왔을 때, 물론 매도할 때, 자,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개인이 매수할 때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죠? 근데 이게 바뀔 수가 있다. 이걸 좀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에는 0.18% 네,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금 분봉상의 흐름도 나쁘지 않죠. 지금 뭐 오늘 증시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승할 때 이 모양은 똑같죠. 이 모양은 똑같은데 이 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위치를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저항은 맞아요. 그죠? 저항은 생겼죠. 저항은 생겼지만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그 윗 부분에 이렇게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항은 분명히 저항이다. 하지만 지지도 잘 받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만 좀 붙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은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 반등, 자, 이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기관과 개인 매수,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좀 매도가 나온 걸 볼 수 있고 0.76%가 시간 외에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좀 아쉬움이 있죠. 네, 이게 좀 양봉이 나와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우리가 바라는 대로는 주식이 흘러가진 않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이 양봉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음봉에 대한 그러니까 돌파가 아니라 두들기는 거죠. 네, 이 모습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 역시 좀 저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음봉으로 저항을 받았던 이 모습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신풍제약도 60선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것, 지지를 받는 것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지지는 받아주고는 있지만 상승으로 인한 돌파가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좀 답답한 그리고 지금 하방으로 밀어주는 그러니까 미는 그러한 힘이 좀 강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자, 이 5분봉에서 이렇게 여기 말씀드렸던 지지대 지지 라인이 밀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라인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 기준 라인을 잡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기준, 그러니까 틀려도 상관없고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맞으면 좋은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라인을 설정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꼭 기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그러니까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하락을 할 때의 거래량 물량이 좀 터져지면 거기에 있어서 또 추가로 이렇게 좀 물량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신풍제약이 어떻다 저렇다 뭐 그러니까 이 재료와 기업에 대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뭐 코로나에 대한 뭐 이런 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보다는 확실히 이 주가의 움직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좀 받는 매수 매도에 있어서 예, 주가의 흐름을 좀 보는 듯한 예, 그러한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냥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조금 안 좋아졌을 때 꺾이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꺾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던져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예, 분명히 그러한 물량들이 예, 보여지고 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지지는 받고는 있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예, 꺾이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좀 아쉬움은 있지만 지지를 꼭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지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항이 자꾸 두들기지만 실패하면 빠지고 지지도 이게 밑으로 받쳐주면서 잘 지지를 해주면 나중에 올라오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돌파도 마찬가지지만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이 두들긴다. 그러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자 지지가 되는지 돌파가 나오는지 그렇죠? 그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그 위치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고 만약에 밀린다 이렇게 쑥 잠깐 밀리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돌파가 나오니까 상승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치상과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만약 이렇게 빠진다라고 예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빠지죠.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차트의 흐름이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이 모양이 이것보다는 제 생각인가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빠지는 모양이 딱 시작이 되면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지를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뭐 호재가 나온다, 악재가 나온다, 악재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호재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악재와 호재와 동시에 있는 위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뭐 호재 따라갔다가 악재 따라갔다가 악재는 손절, 매수 손절. 그러면 만약에 이 같은 위치에서 매수하고 같은 위치에서 매도를 했다. 손절을 쳤다라고 하면 이 짧은 구간에 어떻게 자, 보세요. 짧은 구간에 40%예요. 손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재료 그러니까 호재가 딱 나타났는데 그 호재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까? 그러니까 올라갈까 봐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당연히 일단 안 빠져야 됩니다. 여기 밀리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색칠한 부분을 이탈을 한다. 자, 이렇게 이탈을 한다라고 해서 자, 이 자리요. 이 자리를 색칠한 데를 이탈한다 해서 안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양봉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준을 지지를 해주는지 밀리는지 네, 이것을 예, 보시는 것이 저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HLB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입니다.
이제 HLB생명과학은 자, 개인과 기관이 매수, 그다음에 외인, 자, 프로그래밍 매도가 나오고 시간에 다시 좀 밀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HLB생명과학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살짝 저항이에요. 예, 확실히 지금 저항 구간에 있고, 제가 이 색칠한 부분, 자, 여기에 대한 움직임, 지금 보시면은 지지도 되고 있지만 이 박스, 아주 이 얇은 박스 안에서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늘 좀 돌파가 좀 나왔어야 돼. 여기가 지금 다 저항인 상황이고,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흐름은 나쁘진 않지만 이거는 내일 결정이 좀 나겠죠. 지금 시간 외에도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0.58% 빠진 상황.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저는 괜찮다. 근데 다만 이게 빠른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0분 봉의 주가 흐름을 보셔도, 자, 저도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위치상이라든지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네, 여기가 좀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대와 이 라인대, 지금 여기 돌파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 왜 이 자리가 밀리면 별로 좋지가 않겠죠. 일단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밀리고 나서 뭐 나중에 뭐 다시 뭐 올라오면 뭐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거는 그때 상황입니다. 왜? 못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밀리지 않고 지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 이걸 봤을 때는 일단 긍정적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나쁘진 않고 위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큰 저항은 지금은 없어요. 그렇게 이 앞에 이 앞에를 보시고 저항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따 LB에서 말씀드리겠지만 HLB와는 좀 다른 그러한 분명히 다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내일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HLB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HLB 기관과 외인, 자,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에 0.2%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에 대한, 자, 생명과학과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동일합니다.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돌파가 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좀 저항에 대한 부분이 좀 심하죠. 좀 이게 저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더 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이게 돌파가 먼저 만약에 나오면 당연히 얘기가 바뀌겠죠. 하지만 이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HLB가 저항이 여전히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당연히 이걸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뭐 중심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자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저항 이후의 흐름.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보면 이 저항 이후에 이 돌파 이후에 확실하게 거래량이 터질 만한 거래량이 좀 있을까라는 것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 자, 여기 이후에 이 모습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자, 한 번 정도 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 나와주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는, 그러니까 횡보던 상방이던 하방이던 어떤 모습이 나오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힘든 것이 거래량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예상하는 건 뭐 이것도 당연히 어렵지만 더 힘든 것이 이거예요. 거래량이 더 있을까?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우리가 주가의 힘을 더 이렇게 좀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일까? 그래서 거래량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나와줄 수가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오면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거래량이 어떻게 한 번 더 아니면 뭐 계속 뭐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그러한 것이 보이죠.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나와도 저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위치와 만약에 상방이면 돌파와 안착 이런 이후에 다시 거래량을 조절해 주면서 밀리지 않는다. 뭐 이러면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만 확인할 수 있는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조만간 어떤 흐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또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반드시 대응과 그 다음에 확인 대응이 안 된다 하더라도 확인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이 위치에 대한 흐름과 그 위치에 따른 움직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봅니다. 내일 흐름을 보시고 내일 한번 또 다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